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00회, 오백사의 공연예술대학원 200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광민사에서 나온 바레 프랑스와 저의 노동의 역사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7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우리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막시즘적 견지에서 노동의 역사를 보고 있는, 그리고 노동의 역사 속에서 원시 공동체 사회, 원시 공산 사회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번역은 이 광민사 출판사의 편집부에서 했네요. 이제 와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 참 이렇게 좋은 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쉬우면서 요즘의 인문사회과학도들이 의외로 소홀하기 쉬운 아주 기초적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은 노동을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생산수단을, 도구를 공유하면서 생산물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는 공산사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설명을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했던 원시 공산사회가 어떻게 붕괴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 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이번 회에는 원시 공산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사시대의 역사, 인간 노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바레 프랑스와의 책이 참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자기가 직접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 낭독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상 여러분들이 귀에 더 쏙쏙 들어오지 못하는 낭독을 하게 되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번 회의 내용은 아니지만 다음 회에 다루어질 내용을 보니까 월급쟁이들의 삶은 바로 그 옛날 노예의 삶과 본질적으로는 같은데요. 본질적으로는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탈근대를 떠들면서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이 책을 통해서 반성해 보면 사회와 역사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달라진 것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런 식의 반성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유익한 반성 그 자체입니다. 너무 시야를 확장시켰나요? 우리의 전공은 공연예술이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반성을 위해서 공연예술사의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초의 재산. 나무 막대기와 돌은 인간이 이용한 최초의 도구이다. 그러나 최초 인간은 그것들을 주운 그대로 사용했다. 그리고 사용한 뒤에는 그대로 버려버렸다. 인간이 그것들을 보존하기에 이른 것은 이로부터 수천 년 전후의 일이었다. 도구를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수십만 년 전에는 매우 새로운 생각이었고 또 인간의 생활을 뿌리까지 변화시킨 그런 것이었다. 도구,
결국은 생산수단이 보존된다는 것은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것, 즉 재산이 보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구에 의해 소유가 생긴다. 그러나 그것은 집단 소유이고 사회적 소유이다. 당시 생산수단인 도구는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15인 내지 20인의 집단 전체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도구에 의해 인간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날카로운 나무 막대기나 돌의 보존은 인간 생활에 어떤 변화를 야기시켰던가? 그러한 소유가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켰던가? 나무 막대기나 돌을 주어 집단 소유로 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면 약간이나마 일의 능률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나무 막대기나 돌이 다듬어지게 되어 노동하는 데에 적절해진다. 그것은 노동을 용이하게 하는 참된 의미의 생산력 증대를 뜻하는 것이므로 생산을 높일 가능성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영양이 좋아짐에 따라 인간의 힘은 점점 증강되고 건강해지게 되며 조금이나마 더 오래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증대되게 될 것이다. 즉, 대가족이나 집단의 형성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영양이 좋아진 어린이나 노인들은 이제 가족을 도와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리하여 집단 구성원 누구나가 다 일하게 되고 점점 활기를 띠게 되며 건강하게 된다. 생활은 전보다도 즐겁게 되고 확실히 인간은 즐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간이 언제부터 웃음을 깨닫게 됐는가는 분명치 않다. 아마 생산력이 증가되고 그들의 생활이 개선되었을 때 인간은 웃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무 막대기나 돌을 주워 놓은 것을 보존하는 중에 인간과 도구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인간은 생산수단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닳아지는 수도 있다. 그럴 때 그들은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밤이 되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경계를 하게 될 것이다. 또 인간은 도구가 전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숫자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아마 3이나 5와 같은 낮은 숫자일 것이다. 도구의 선택 방법도 개선되고 점점 단단한 돌을 고르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도구의 능률이나 생산력이 더욱 높아지고 생활은 개선될 것이며 웃을 기회가 더 많아지고 후손들은 더 오래 살게 되며 노인들이 증가될 것이다. 이리하여 생산력이 증대하면 인간의 사회생활은 완전히 변하게 된다. 또 이리하여 한층 견고한 나무 막대기가 사용되고 또 더욱 뾰족한 돌이 찾아지는 변화만으로도 인간과 그 공동생활이 변화되는 것이다. 정착생활 개시 제1의 진보는 도구가 개선됨에 따라 일정 지역에서 얻어지는 수확이 증가된다는 사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렵은 점점 수확이 커지고 또 단기간에 끝났으며 나무의 뿌리나 열매도 점점 더 많이 채취되었고 또 요리법의 개발로 더욱 맛있게 되었다. 고기가 풍부한 바다 근처로 집단이 이동하는 경우에도 그 정착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다. 인간의 생활에는 다시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전엔 동일 장소에서 채취될 식량의 양에 한계가 있었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용할 방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 그 사정은 변한 것이다.
도구가 개선되고 도구를 취급하고 인간의 경험이 풍부해짐에 따라 동일 지역으로부터 보다 많은 식량이 채취될 수 있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리하여 인간의 역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 정통하게 된다. 그들은 어디에 맛있는 과일이 있고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무작정 식량을 찾아 나설 때의 시간적 낭비가 절약되게 되고 또 노력이 절약되게 되어 그것을 생활 개선에 유유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거를 만드는 일이다. 주거의 건축은 최초의 영속적 정착이 시작되는 시기로부터 시작된다. 동굴을 파 집이 만들어지고 침상이 푹신하게 만들어지며 여자들은 시간적 여유를 이용해 모피, 식물에서 얻어낸 직물, 털로 몸을 보호하고 장식할 수 있는 옷을 만들게 된다. 이리하여 인간은 의복을 입게 된다. 점토를 재료로 한 그릇류의 제조도 시작된다. 이러한 발전은 서서히 그러나 끝없이 진행된다. 프랑스 쌍다슐에서는 두 종류의 돌쟁기가 발견됐는데 하나가 조금 더 발전된 것이었다. 이러한 발전에는 무려 10만 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던 것이다. 역마차의 말기부터 항공기가 나오기까지 불과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당시의 기술적 진보나 생산력의 발전이 또 인간 사회의 발전이 얼마나 느린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정착이나 후에 서술할 여러 가지 새로운 생산 방법의 발견은 지금부터 만년 전에 지구가 빙하기를 벗어나고 자연 조건이 서서히 변화할 때 자연과의 장기적인 격렬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 싸움과 그 성과는 인간의 경제 생활을 야만 시대에 비해 훨씬 풍부하게 했고 고도의 문명을 가져왔으며 인간 진보의 속도를 빨라지게 했다. 모르가는 이 시기를 미개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채취에서 경작으로 제2의 진보는 제1의 진보와 관련되는 것으로 야생곡물의 재배를 말한다. 식물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대략 1만 년 전의 일이었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장소에서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식물 재배의 기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이 열매 채취나 수렵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일정 장소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 남자가 수렵하러 나가 있는 동안 여자와 아이들은 열매를 채집하러 다닌다. 그런데 그 열매가 우연히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우연의 씨앗 속에서 발화의 사실을 알게 되고 계획적인 씨앗 뿌리기를 깨닫게 된다. 최초의 사람들은 나무 막대기로 구멍을 파고 종자를 심었다. 이러한 나무 막대기는 차차 밑이 넓어져 괭이가 되고 괭이는 쟁기로 변모하게 된다. 도구가 개선됨에 따라 경지도 넓어진다. 실제의 농경은 쟁기가 발전됨에 따라 시작된다. 대개 기원전 5,000년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어떻든 나무 막대기로부터 쟁기로 변하는 데는 3,0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지가 확대되면 그 땅에서 부양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이리하여 인간 사회가 성립한다. 촌락이 발생하고 식량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앞날을 바라보며 경제생활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여태까지 인간은 식량이 생기면 앞일을 생각하지 않은 채 먹어버리고 나머지는 수렵이나 야생과일, 고기로 충당한다.
그러나 이윽고 그들은 식량을 저축하고 이들 식량이 변질되지 않을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이리하여 풍년이 들면 흉년에 대비하여 곡물을 저장하게 된다. 인간은 앞날의 경제를 내다보면서 자연에 대한 승리를 획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 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야생동물의 사육. 원시사회의 최후의 위대한 행위는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것, 즉 목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시사회는 최전성기에 이르게 되고 인간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된다. 이때가 대개 기원전 6000년경이다. 이 경우도 생포한 동물을 기른다는 우연한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 우연이 반복되고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 동물을 기르면 동물을 찾아 산속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처음엔 그들은 젖을 짜기 위해 동물을 길렀다. 그리고 그 다음엔 짐을 운반하기 위해 특히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 가축을 길렀다. 목축에 따라 새로운 식량이 많이 공급됐다. 가축은 풀을 먹기 때문에 이 당시엔 먹이가 충분했고 또 급속한 증식을 보였다. 그에 따라 인간의 힘도 증강됐고 몸도 커졌다. 인간의 건강은 완전히 개선됐다. 이리하여 점점 다수의 인간 집단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또 목축과 경작을 연결하면 가축에게 쟁기를 끌게 하면 생산성은 한층 증가하게 된다. 이제 식사는 단지 빈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식사는 차차 문화적인 즐거움으로 된다. 그들은 풍부한 음식물을 즐기게 된다. 그들은 돼지, 양, 소, 사냥, 그 외의 많은 동물을 길러 젖을 마시고 또 그것을 이용해 버터나 치즈를 만들며 또 여러 종류의 고기를 이용해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고 스프를 만들고 또 소금, 조미료, 야채를 이용하고 포도주, 맥주를 양조하게 되면 이때야말로 요리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사는 즐거운 것이 된다. 가축이 생산력으로서 사용된 결과 남자도 집에서 일하게 된다. 남자는 수렵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가축을 기르는 일은 오히려 여자보다도 남자의 일로 되기 때문이다. 이때가 되면 그때의 농업노동은 대부분 남자의 일이 된다. 가축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용해 물건을 운반하고 쟁기질을 하는 노동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손으로 넘어간다. 여자는 이러한 중노동을 처리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시사회의 생활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한다. 인간이 차차 노동에 숙련되고 그에 따라 생활이 점점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도 변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재산이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화가 고양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에 의거해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생산력이 새로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집단 생활은 더욱 변화하게 되고 완전히 종류가 다른 사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